해수의 심층순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표층순환에 대해서 배웠잖아. 네, 자, 이제 심층순환을 배울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심층순환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자, 우리 수온 약층 배웠죠? 네, 그 수온 약층 아래의 흐름이에요. 자, 이거를 심층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심층순환은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곳에서 흐르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발생 원인. 자, 발생 원인은 뭘까? 심층순환은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물이 가라앉으려면 밀도가 어때야 돼? 높아야죠. 그래,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지. 그래서 자, 밀도 차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은 떠올라요. 떠오른다.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어떻게 순환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양극 표면에서 냉각된 물이 표층수가 침강을 해요. 가라앉는다는 얘기야. 자, 침강한 다음에 저위도로 이동을 해요. 자, 적도 쪽, 저위도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다시 표층으로 솟아올라요. 자, 솟아오른 후 그 다음에 표층을 타고 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순환을 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심층순환에 실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상온에 실온이라고 하죠. 실온에 그냥 물을 집어넣어 놓고 자, 왼쪽 끝에다가 자, 이런 장치를 하나 해봐. 자, 종이컵에 가운데 밑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묶어 놓고 여기에다가 첫 번째는 찬물을 집어넣어. 얼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음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물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해. 자, 얼음물을 넣었으면은 자, 실온의 물보다 온도가 어때? 낮지? 네, 해수는 밀도가 언제 크다 그랬어?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바닥으로 쭉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바닥을 타고 이동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부딪힌 다음에 올라오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물을 넣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자, 소금물을 넣으면 자, 이렇게 내려가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가라앉은 다음에 어디론가
이동한 후에 다시 표면으로 솟아오르잖아. 자, 저 두 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얼음물에 소금을 녹인 후 실험하면은 속도가 어떻겠니? 더 빨라요.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 밀도 차가 더 크기 때문이야. 자, 그래. 요건데, 그러면 이 심층순환의 특징을 한번 보잔 말이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자, 심층순환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표층순환은 확인이 가능해. 왜 그러냐면, 바닷물 위에다가 떠다닐 수 있는 거를 하나 띄워놓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 네. 근데 심층순환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건 그러면 뭘로 확인할 것이냐? 우리는 수괴 연구를 통해 자, 이동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수괴는 뭐냐? 자, 우리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였지. 네.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이 섞일까 안 섞일까? 잘 안 섞여요. 그렇지, 잘 안 섞였지. 이 수계도 마찬가지야. 성질이 서로 다른 수계는 서로 섞이지 않거든. 잘 섞이지 않아. 그러면 수계의 뜻은 뭐냐? 얘는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해수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자, 수계의 기원을 알면 자, 이동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수계의 기원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자, 우리가 남극의 표층수를 자, 우리가 조사해봤어. 남극의 표층에 있는 물을. 그랬더니 얘는 0도씨고 밀도가 만약에 1.027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자, 남극의 표층수를 봤더니 이래. 근데 대서양의 심층수 한 뭐 4,000m의 물을 자 퍼올려가지고 이거의 특징을 봤더니 0도씨고 밀도가 1.027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면 야 요놈하고 요놈이 똑같지? 네. 그러면 대서양의 심층수는 남극의 표층수가 가라앉은 다음에 대서양까지 이동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수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심층순환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그다음에 자, 우리 산소 용존 산소량 요렇게 되는 거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자, 요때 여기가 증가한다 그랬지. 네. 이게 왜 증가했지? 되게 중요하다 수온이, 그랬죠. 어? 수온이 낮아져서. 잊어버렸지? 네. 이게 그거야.
자, 네 번째.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 중에 첫 번째 봐봐.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을 해. 그게 그 이유야. 깊어질수록 산소의 농도가 커지는 이유가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으면서 심층에다가 산소를 전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심층의 자 풍부한 영양염류를 표층으로 운반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영양염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고기들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표층으로 많이 모이면 거기에 물고기들도 많이 모이겠지. 네. 그런 곳이 바로 좋은 어장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심층순환은 표층순환하고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수근아, 컨베이어 벨트 한 곳이 망가졌어. 그럼이 잘 네. 일어날까? 아니요. 안 일어나겠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심층순환의 특징이야. 이거하고 자, 한 장 넘겨봐봐. 그 뒤쪽에 40페이지 보면은 이제 자, 그림 하나가 있죠, 거기에. 네. 자, 왼쪽에 밀도에 대한 등 TS도죠. 자, 수온하고 염분에 대한 밀도 그림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자, 지브롤터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지중해 해수가 있고, 왼쪽에는 대서양 해수가 있지. 네. 자, 그런데 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물이 지브롤터 언덕을 넘어서 어디로 흐르니? 대서양에서 대서 A하고 B 사이 B 사이. 그러면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큰 해수가 누구야? C. 거기서 밀도가 제일 큰 건 대서양에서 B 아니야? 아, 대서양에서 B요. 그래, 그게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이 네. 그 사이로 흐르는 지중해 해수죠. 네. 그 다음에 대서양 해수 A가 밀도가 제일 작아. 그거를 왼쪽 그림에서 확인해봐. ABC 봐봐. 자, ABC 중에 A의 밀도가 제일 작죠? 네.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B가 밀도가 제일 크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수온과 염분을 비교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게 되게 중요해. 자, 요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대서양 심층순환.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배우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전 세계에서 있지,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자,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는, 자, 두 군데 알면 돼. 자, 남극 주변에, 남반구에, 남극 주변에 웨델해라는 게 있어, 웨델해. 자, 남극 주변에 웨델해에서 침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반구에서는,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대서양.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이라 그랬지? 네.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이에요. 그런데 그린란드 주변에는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가 있어. 자, 이곳에서 침강이 일어나요. 표층에 있는 물이 가라앉는 곳이란 얘기야.
전 세계에서 저곳에서 표층에 있는 분이 가라앉아.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요런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심층순환을 보니까 두 번째 북대서양 심층순환. 자, 요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여기가 북극이야. 플러스 90도. 여기는 남극이에요.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적도.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쪽에 남극 쪽에서 여기 요 부근에서 물이 쭉 가라앉아 갖고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0도까지. 자, 30도 N까지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자, 남극 저층수야. 자, 남극 저층수가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자, 요 부분에서 쭉 가라앉은 놈이 자, 남극 저층수 위로 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이동하니? 남반구 60도까지 흐르죠. 자, 요 부분이 60도 S야. 자, 요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자, 요 부분 60도 S 부근에서 쭉 내려간 놈이 북반구로 또 쭉 오르는 해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이동하냐면 20도 N까지 흐르죠. 자, 여기가 20도 N 이렇게 흘러.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이름은 자, 요놈이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극 중층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라앉는 여기가 어디냐? 남극 쪽이니까 이쪽이 웨델해가 되지요. 웨델해.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린란드 주변이야. 그린란드 주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라앉는 그림 심층순환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저거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저 그림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남극 저층수 한번 볼까요? 자, 남극 저층수. 자, 첫 번째. 자, 외대에서 침강하지. 네, 해에서 침강하여 북반구 30도 N까지 이동을 해요. 자, 이동하는 해수고 얘는 밀도가 가장 크죠? 네, 맞아. 가장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가장 바닥을 흐르는 해수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남극 저층수예요. 이해됐니? 네, 요거만 알면 돼. 몇 미터, 수십 몇 미터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자, 그린란드 주변에서 자, 침강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수심이 여기에선 좀 알아둘 거 있어. 1500에서 4000m 정도에서
남반구 60도 S까지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밀도는 남극 저층수보다는 작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남극 중층수. 자, 얘는 자 어떻게 하면 돼? 60도 S 부근에서 침강한 해수가 자 1500보다 위쪽을 흐르겠죠. 네. 그치? 그래서 약 1000m 수심에서 자 수심으로 자 북반구 20도 N까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밀도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작죠. 자, 이렇게 하면 돼. 요거로 요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지.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심층순환의 역할이 나오지. 네. 자, 심층순환의 역할은 아까 선생님이 심층순환의 특징하면서 설명했던 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심층순환의 역할. 자,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봐봐. 첫 번째. 자, 전 세계 범위에서 굉장히 넓게 일어나는 순환이에요. 자,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이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일어나는 순환이 심층순환이야.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 운반은 자, 표층에서 심층으로 산소를 그리고 심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료를 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잖아. 뭐냐면 굉장히 위도가 높은 지역도 난류가 흐르면 따뜻하다 그랬지, 겨울에. 네. 이렇게 심층순환은 전 지역의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심층순환의 그 특징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심층순환도 거의 다 끝났네. 자, 요거 하나만 한번 알아보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심층순환하고 표층순환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부터 약 12,900년 전, 약 12,900년 전쯤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라는 현상이 있었어. 그러면 영거 드라이 아이스 빙하기는 뭐냐?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자, 북반구 그쪽
빙하가 녹아서 있지. 해수로 유입이 됐어. 자, 그럼 봐봐. 해수의 염분이 어떻게 되겠니?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낮아졌으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밀도 낮아져요. 밀도가 감소하겠지? 네, 그러면, 자, 밀도가 커야 잘 가라앉는데, 밀도가 네. 감소했으니까, 침강이 어떻게 돼? 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억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침강이 억제되니까, 자, 이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표층에 있는 물을 막 끌어서 밑으로 가라앉혀야 돼. 그러면 가라앉은 물은 또 적도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적도 쪽에서 또 상승한 게 표면을 타고 북반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저위도에 표층에 있는 표층수가 북반구로 이동을 못해요. 이동이 억제가 돼. 자, 그럼 봐봐. 저위도 표층에 있는 물은 따뜻한 물이잖아. 네, 이 따뜻한 물이 북반구로 못 올라와. 그러면 열의 전달이 차단되지. 네, 열 에너지 전달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 북반구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겠지? 네, 이게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가 왔던 때가 있어. 그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북반구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로 유입되어 밀도가 감소하니까 침강이 어려워지고 침강이 안 되다 보니까 표층수도 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저위도의 에너지가 고위도로 전달이 안 되니까 고위도 쪽이 매우 추워져. 알겠니? 네, 네, 이게 표층순환을 배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이제 우리가 해수의 표층순환도 배웠고 심층순환도 배웠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해수와 대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용승과 침강이라는 현상을 배우게 되는데, 자, 우선 한번 보자. 해수와 대기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를 알아두냐면 바람과 요거 선생님이 노트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쓸 수가 있어. 거기 똑같이 안 쓴다. 네, 바람과 표층의 수의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예요. 그리고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로 흐르게 돼. 이게 표층의 수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보자. 자, 이게 북동무역풍이 불어. 자, 북동무역풍이 이렇게 되죠. 우리 이 그림 외우라 그랬지. 적도에서 위쪽 3개, 아래쪽 3개. 이게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었지. 네, 자, 표층에서는 이 바람에 오른쪽 4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45도. 이게 북적도 해류잖아. 북적도 해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 이렇게 2개 외우라 그랬지. 네, 자, 그게 이렇게 흐르는 게 북적도 해류였잖아. 이거 봐.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가잖아. 이게 표층 해수거든. 남반구는 왼쪽 45도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알았어. 이렇게. 네.
전체 물의 평균이야. 두 번째, 해수의 평균 흐름 방향. 자, 이거를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도 하거든. 에크만 수송. 자, 이거는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야. 그리고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로 평균 물의 흐름이 생겨요. 이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구분을 해서 외워야 되거든.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나와요. 북반구 동안이냐 북반구 서안이냐 막 이렇게 나와. 동안 서안. 그 다음에 이게 또 남반구 동안이냐 남반구 서안이냐 이렇게 가려서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네 가지를 전부 다 외우면은 외울 게 되게 많아져.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하나를 외운 다음에 자 서로 반대가 되는 현상으로 외우라라고 하거든. 그러면 북반구 동안이란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동안. 자 보자. 선생님이 북반구 동안이라는 것을 그릴 거예요. 자, 동안. 우리 동해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도 자, 동쪽 바다를 동해안이라고 하잖아. 네. 자, 그 동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해안이냐면 동쪽이 바다고 서쪽에 육지가 위치했을 때 동안이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동쪽이 바다 그리고 서쪽에 육지가 있을 때를 우리는 동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서안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니? 우리나라 서해안 생각하면 되잖아. 서쪽이 바다, 동쪽에 육지가 있으면 서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럴 때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요게 육지가 이렇게 있어. 바다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그려보자. 자, 그리고 방위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바닷물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랬을 때, 자,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고 보자. 이게 무슨 풍이죠? 남, 남풍? 그렇지, 남풍이지. 네. 우리 바람의 방향은 불어오는 쪽을 따진다 그랬잖아.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남풍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남풍이 불게 되잖아. 그러면 잘 봐. 자, 여기에서 표층에 있는 물은 오른쪽 42도, 45도니까 이게 표층이야. 그치? 네. 근데 여기에서 요 표면에서 저 바닥까지 요 바닥까지 살펴보면은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조금 들어가잖아. 그러면 해수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 그러면서 더 들어가면은 해수의 방향이 흐름 방향이 바뀌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맨 밑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서 자, 나선 형태로 이렇게 되지요. 네. 이거를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평균 물의 흐름은 잘 봐. 평균. 이 화살표들의 전체 평균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이게 평균이야.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다고요. 알겠니? 네. 자, 그럼 여기 봐봐. 이쪽에. 대륙에 여기 육지 쪽에 있는 물이 자꾸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냐? 자, 이거 봐. 평균 흐름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은 자꾸 오른쪽으로 없어지잖아. 네네. 그래, 그러면 여기에 물 부족이 생기지. 네. 물이 자꾸 부족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용승이에요. 음,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용승이라는 현상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예요. 자, 거기 몇 페이지냐? 자, 42페이지 봐봐. 용승과 침강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용승과 침강을 설명할 거예요. 자, 용승과 침강. 첫 번째, 용승. 자, 용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심층에 있는 물이, 잘 봐봐. 심층의 물이 표층으로 솟아오르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표층의 물은 주변보다 많을 때야, 적을 때야? 적을 때. 그렇지. 주변보다 부족할 때, 적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 우리 해수의 수온은 깊이 들어갈수록 찬물이지. 네. 그러면 찬물이 솟아올라. 그러면 그 주변에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온이 낮아지겠지. 네. 자, 낮아지니까 구름이 생기려면 공기는 상승해야 된다 그러는데, 공기가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 기후가 형성되겠지. 맞니? 네. 구름이 잘 안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심층에 있는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많이 전달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심층에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운반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있지, 용승이 일어나는 바다가 1%가 있어요. 1%. 근데 이 1%의 바다에서 전 세계에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을 잡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어장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자,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얕아져요. 자, 안 써 있는 말은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강을 보자. 자, 침강은 표층의 물이, 자, 가라앉는 거예요. 자, 가라앉으려면은 표층의 물은 주변보다 많을 때일까, 적을 때일까? 많을 때요. 그렇지. 물은 주변보다 많을 때 일어나요. 많을 때, 과잉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을 때 발생을 해. 자, 그 다음에, 자, 표층에 있는 물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표층에는 따뜻한 물이 모여. 그래서, 자, 거기에서는 따뜻한 해수의 온도가 상승을 해요. 표층 해수 온도는 높아져요. 그 다음에, 자, 침강이 일어나면서 표층의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하죠. 네. 표층의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깊어져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자, 용승의 종류가 나와요. 연안용승, 그 다음에 적도용승. 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용승과 침강의 종류를 선생님이 이제 외우게 시킬 거거든. 자, 잘 봐. 자, 연안용승과 침강을 외울 거예요.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현상은 하나의 현상만 외우잔 말이야. 잘 봐. 어떻게 외우냐면 북반구 동안, 북반구 서안, 남반구 동안, 남반구 서안이라고 있을 때, 자,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로 일어나. 이것도 서로 반대로 일어나. 요것도 서로 반대야. 요것도 서로 반대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반대 반대지. 네. 그러면 같아져. 이렇게도 역시 같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자, 북반구 동안이라고 해보자. 동안. 자, 동안이라고 하는 건 동쪽이 바다라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동쪽이 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동안이야.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이렇게 남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자, 남풍이 불면 북반구에서는 자,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이게 평균 물의 흐름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이쪽에 물 부족이 되니? 네. 자, 물 부족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밑에 있는 물이 솟아오른다. 이게 용승이야. 연안 용승이에요. 연안으로 올라오는 용승. 자, 그럼 잘 봐. 북반구 서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무슨 풍이 불어야 돼? 북풍이 불어야 돼. 북풍이 불어야 돼. 그게 반대잖아. 남풍의 네. 반대가 뭐야? 완전히 반대니까 북풍이잖아. 네. 그러면 또 봐봐. 남반구 동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무슨 풍이 불어야 돼? 자, 뭐가 어려워? 야, 남반구, 자, 북반구 동안에 남풍이 불면 용승이지. 네. 그러면 뭐야? 북반구 동안에 남풍이 용승이면 남반구 동안에 용승이 일어나려면 북풍이 불어야지. 아, 반대라 그랬잖아. 네네. 그러면 또 봐봐. 자, 남반구 서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무슨 풍이 불어야 돼? 남풍이 불어야죠. 그래, 남풍이 불어야 돼. 그러니까 요 하나를 알고 반대가 되는지 그냥 반대만 되는지만 알면은 굉장히 쉽잖아. 자, 그거를 선생님이 북반구 서안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봐봐. 두 번째, 북반구 서안에서는 자, 서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서쪽이 바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리고 방해 표시는 이렇게 될 거야. 자, 바닷물은 이렇게 바닷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봐봐. 이게 이렇게 불면 남풍이니? 네. 남풍이 불면 북반구에서는 자, 오른쪽 직각으로 물이 흐른다. 오른쪽 직각은 이쪽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물이 모이지? 네. 물이 과잉이 돼. 물이 주변에 막 모여. 이쪽에.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많아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네. 그거 봐. 침강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 이렇게 외우는 거란 말이야. 북반구 동안과 서안은 자, 똑같은 남풍이 불면 반대가 일어나.
남풍이 불 때 하나는 용승이면 하나는 침강이야. 네. 근데 또, 자, 북반구 동안에서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나면 북반구 서안에서 무슨 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나? 북풍. 북풍. 그렇게 배우는 거다. 그리고 또 북반구 서안에서 남풍이 불면 침강이 일어나.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자, 북반구 동안에서 용승이냐 침강이냐 두 개, 남반구 서안에서 용승 침강 두 개, 또 북반구 서안에서 용승 침강 두 개, 8개 외울 필요 없잖아. 그치? 하나만 네. 외워놓고 북반구 동안과 서안 반대, 북반구 동안과 남반구 동안이 반대. 알겠지? 네. 그런 형태로만 알아두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써볼까요? 자, 북반구 동안과 북반구 서안은 서로 반대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 동안과 남반구 서안이 있을 때 얘네들도 반대고요. 그리고 요렇게도 반대고요. 요렇게도 반대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는 같다.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같다. 이렇게 되면 되지. 자, 그러면 외울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봐봐. 북반구 동안에서는 북풍이 불면 뭐가 일어난다는 뜻이야. 침강. 신강이 일어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남풍이 불 때 북반구 동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남반구 동안은 무슨 풍이 불어야 돼? 북풍이 불어야죠. 북풍. 그 다음에 남반구 서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남풍. 그래, 남풍. 이렇게 외우는 거지. 그리고 남반구 서안에서 침강이 일어나려면 북풍이요. 북풍.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네. 이렇게 외우면은 연안 용승과 침강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적도 용승을 배워보자. 두 번째. 자, 적도 용승이에요. 적도에서는 침강이 안 일어나고 용승만 일어난다는 뜻이야. 자,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자, 적도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요. 이거는 연직단면이야. 여기가 적도란 얘기야. 알겠니? 네. 자, 적도에서 이렇게 물이 쭉 올라오네. 자, 근데 그 옆에 선이 이렇게 3개 있는 선이 있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진 선이 있니? 네. 여기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0도고, 이게 플러스 30이고, 요게 마이너스 30이야. 자, 요게 바람이야, 바람. 이거 무슨 풍이야? 북동무역풍이요. 그렇지, 이게 북동무역풍이야. 전부 북동무역풍은 이렇게 불어. 이게 무슨 풍이야? 남동무역풍. 그렇지, 남동무역풍. 이게 바람이에요. 자, 이게 북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이것이 남동무역풍. 자, 그러면 북반구에서 에크만 수송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무슨 쪽이라 그랬어? 45도. 아니지, 오른쪽으로. 그건 표층이고 평균은 아, 오른쪽으로 90도요. 오른쪽 90도. 그러니까 오른쪽 90도잖아. 자, 이렇게 빠져나가죠. 네. 자, 이렇게 빠져나가. 이게 평균이야.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잖아. 네. 자, 이렇게 왼쪽 90도로 빠져나가요, 물이.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적도 여기 봐봐. 여기 있는 물이
양쪽 30도로 빠져나가지 비스듬하게. 네, 그럼 여기 물 부족이 일어나지. 맞니?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니까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적도 용승이에요. 알겠나? 네. 그러면은 적도 용승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을 볼 거야.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자, 침강과 용승.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를 원으로 선생님이 그렸는데, 잘 봐. 이게 북반구 고기압이라고 했다. 자,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자, 여기가 고기압이야, 중심이. 그치? 네. 바람이 어떻게 되죠? 북반구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그렇지. 불어 나간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자, 그러면 우리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를 그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자.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 원래는 이거를 비스듬히 불어 나가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네, 근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동그랗게 그려보잔 말이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이 어디야? 이쪽이죠?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선 이쪽, 여기선 이쪽, 자, 여기선 이쪽. 자, 가운데로 물이 보이죠? 네, 물이 모인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보다 물이 많아져. 그러면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겠지. 이해되니? 네, 그리고 여기도 남반구 고기압이라고 해봐. 자,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렇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그린 다음에 자, 네,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잖아. 네, 그러면 왼쪽이 어디야? 이쪽이잖아, 이쪽.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네. 고기압에서는 자, 물이 자, 여기에 과잉이 돼.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압 쪽으로 들어가 보자. 이것도 지우고. 자, 요게 북반구 저기압이라고 해볼까요? 자, 남반구 저기압. 자,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온다. 자, 이게 저기압이야. 그러면 자,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90도 북반구니까. 자, 바깥으로 물이 어때? 빠져나가지요? 네, 그러면 중심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여기 물 부족이 되겠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반구 저기압도 마찬가지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시계 방향.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에 자, 남반구니까
왼쪽 90도야. 왼쪽 90도면 이쪽으로 나가야 왼쪽이죠. 네, 자, 역시 중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물 부족이 돼요.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게 돼. 자, 이게 바로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용승이야.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봐. 수온약층 깊이를 따질 때, 자, 잘 봐. 이렇게 주변보다 여기에 물이 더 높아. 자, 주변보다 물이 많죠? 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된다고? 가라앉는다 그랬지? 네, 이게 침강이야. 그러면 여기에 수온약층은 이렇게 이쪽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자, 이게 수온약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온약층의 깊이는 이게 깊이가 되는 거지. 맞니? 네, 근데 이게 침강이 일어날 때죠. 네, 침강시. 그 다음에, 자, 주변보다 물이 이렇게 물이 부족해. 이건 물 과잉이고, 여기는 물 부족이에요. 주변보다 물이 더 적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자, 용승이 일어나야지.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럴 때 이 밑에 있는 찬물도 이렇게 따라 올라와. 이게 수온약층이야. 자, 여기에서는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요게 깊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침강이 일어나면 수온약층이 약하죠. 위로 올라오니까 찬물이. 그 다음에 침강이 일어나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깊어져요. 그 그림 나와 있지? 네, 네, 그 그림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수와 그 다음에 또 배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배운 거야.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냐? 아니요. 없으면은 자, 오늘 조금 더 배워볼까요? 엘니뇨 라니냐? 네, 자,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면 다음 시간엔 진짜 할 것 너무 적어져도 오늘 조금 더 배우자. 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좀 배우고 자, 이제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수의 흐름을 대기의 흐름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 우리가 먼저 평상시에 해수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해수를 육면체로 그릴 거거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봐봐. 해수가 이런 육면체로 그려져 있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적도야. 적도 0도.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 30도. 그랬을 때 이렇게 부는 바람이 뭐였지? 보통, 그게 북동무역풍이지. 네, 이게 무역풍이에요. 무역풍이 적당하게 불어. 적당하게 불어요. 자, 이렇게 무역풍이 적당하게 불 때, 자, 무조건 왼쪽이, 자, 지도를 보면 있지, 이렇게 나와 있어. 막 이렇게 지도를 봤더니, 요 밑에 써 있는 게, 여기가 120W, 요쪽은 뭐, 92, 이렇게 또 써 있거든? 네, 자, 그래도 지도를 봤을 때, 무조건 오른쪽이 무슨 쪽? 여기 W는 생각하지 서쪽. 말고 무조건 오른쪽이 동쪽이야. 알겠니? 네, 네, 지도에서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네, 근데 그 밑에 써 있는 게 막 이제 W로 써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거는 경도를 나타낸 거거든. 그래도 오른쪽이 아, 동쪽이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쪽은 서쪽이에요. 서태평양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에 다윈섬이 있어. 다윈섬.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자, 동태평양에 타히티 섬이 있어요. 타히티 섬. 자, 이 다윈섬하고 타히티 섬에 기압을 비교하고 막 하거든. 그런데 자, 적당하게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적당해.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해류도 적당해. 자, 위에 흐르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당하게 흐르는 저 해류가 이름이 뭐지? 북쪽도 해류? 그렇지, 북적대로. 그 밑에는 요거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해류가 이름이 뭐였어? 무슨 말륜 거? 적도반류. 아, 적도반류 했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대기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대기가. 자, 이 대기의 흐름을 워커순환이라고 불러. 워커순환.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분명히 동풍이죠. 평상시에. 자, 표층에서의 바람은 평상시에 동풍이 서풍보다 강한 거지. 네, 자, 서태평양에서는 상승하니까 여기서 구름이 생기니 네, 구름이 생기면 비가 올 수 있어. 자, 요걸 설명을 해보자. 서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에요. 온도와 압력은 서로 반대야. 고온 저기압이 형성되고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한 평상시에는 비가 내리죠. 근데 네, 동태평양은 자, 여기에서 자, 용승이 여기서도 적당해요. 자, 더운물이 깊이가 두께가 요거야. 더운물의 두께. 알겠니? 네, 근데 자, 용승이 적당하게 일어나면서 동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에요. 하강기류가 발생해. 봐봐, 하강기류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건조기후가 형성되겠죠. 네, 적당한 용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돼. 자, 이게 평상시야.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또 꼭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자, 그림으로 그렸더니 자,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에 수위차야, 수위. 자, 수위라고 하는 것은 물의 높이예요. 자, 지금 물의 높이가 어디가 더 높아? 서쪽이요. 서쪽이 더 높죠. 이게 평상시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저것도 설명으로 다 외우려 그러면은 외우기가 힘들어. 저 그림만 외우면 돼. 이게 평상시야. 알겠지? 근데 네, 자, 엘니뇨 때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거든. 그러면 어디가 이상 고온이냐 이게 중요해. 어디가 이상 고온 현상이냐면 동태평양. 동태평양이 오른쪽이라 그랬어요.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진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역시 자, 육면체로 해수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자. 요게 약화가 돼. 자, 이게 약화되니까 요게 약화가 돼. 상대적으로 이게 강화가 돼. 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가니까 오른쪽에 물이 모이지. 네, 오른쪽에 물이 모이면은 용승이 일어나, 침강이 일어나. 침강이요. 그렇지. 그래서 용승이 억제가 돼. 자, 여기 봐. 뜨거운 물이 표면이 훨씬 더 두꺼워졌지. 네, 그 다음에
자, 대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쪽에서 하강기류, 이쪽에서 상승기류. 그래서 상승한 쪽에서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의 차이. 자, 서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해. 자, 비가 와야 할 때 여기는 하강기류가 발생하니까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등등의 피해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동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돼.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해. 그리고 여기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엄청난 비가 와요. 홍수가 일어나. 홍수 등이 일어나고, 자, 용승이 억제되니까 용승 억제로 어장이 파괴가 돼요. 자,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올 때 굉장히 좋은 어장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억제가 되니까 파괴되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높이 차를 잘 봐봐. 바닷물의 높이가, 자, 이렇게 돼. 자, 여전히 어디가 더 높니? 서쪽이요. 서쪽이 더 높은데 평상시보다 서쪽과 동쪽에 수위 차이가 작아졌지. 네. 그리고 평상시보다 서쪽의 수위는 낮고 동쪽이 높아진 거지. 네.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림으로 그래서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라니냐. 자,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자, 이거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상 저온도 동태평양 기준이야. 자, 동태평양의 바다 해수가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림을 또 역시 육면체로 그려볼 거예요. 자, 이게 강화가 돼. 자, 무역풍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이지. 네. 그럼 표층 해수는 45도로 오른쪽. 그래서 이게 강화가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약화되겠지. 네. 그러면서 자, 어떠냐면 여기에서는 역시 대기는 워커스만은 이렇게 일어나. 근데 여기에 잘 봐. 구름 두 개. 이렇게 그려. 그리고 자, 용승이 강화가 돼. 그래서 표층까지 찬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자, 그러면 동태평양, 서태평양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서태평양이었죠. 여기가 동태평양이지. 자, 평상시보다 더 고온 저기압이야. 여기는 더 저온 고기압인데. 그리고 여기는 더 상승기류. 여기는 더 하강기류. 그래서 여기에 비가 오는데 이쪽에서 홍수가 나요. 홍수 등등의 물난리가 나. 근데 여기는 자, 냉해 피해가 일어나요. 왜냐면 굉장히 찬물이 표면까지 올라왔잖아. 네. 굉장히 추워져요. 그래서 여기에 강추위 또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한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동태평양에서 나타나. 그럼 당연히 굉장히 추워지겠지. 네. 알겠니? 이런 현상이 라니냐야. 너 지금 그 뭐야? 두바이 쪽에 거기 보면은 아프리카 쪽 그쪽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막 이런데 원래 거기는 비가 잘 안 오지. 네.
근데 최근에 거기에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1년이 있지 1년에 1300에서 1500mm의 비가 오거든. 네. 1년 동안에. 근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 두바이에서 하루 만에 130에서 150mm가 내렸대. 그러면 우리나라 1년에 내려야 될 총량의 10분의 1이 하루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막 지역에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홍수 가져갖고 지하철 있는 곳에 물에 다 잠기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알겠니? 네. 자, 이게 엘니뇨, 라니냐 평상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그림들은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지금 그릴 시간 줄까? 아니면은 사진으로 찍을래? 사진으로 찍을게요. 캡처 하나 해.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외운 거고 이 그림으로 네. 외운 거를 조금 더 말로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 이제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워커 순환이 뭐냐? 자, 워커 순환은 동서 방향의 대기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했죠, 아까? 네. 그랬을 때 평상시에 잘 봐. 평상시에 이렇게 불어서 동풍이야. 그런데 엘니뇨 때는 서풍이 강해져. 그리고 네. 라니냐 때는 동풍이 더 강해지지. 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 자, 우선 이게 워커 순환이었고 그 다음에 남방 진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남방 진동은 뭐냐면 자, 이 동서방향의 기압이 언제는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또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막 이렇게 바뀌지. 네. 그것이 자, 동서방향의 기압 분포가 서로 반대가 나타나죠. 그치? 네. 반대로 나타나는 주기적 현상. 이것을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동서방향이 고기압 저기압이 자꾸 바뀐다는 뜻이야. 자, 엘니뇨 때는 서쪽이 고기압이 되고 라니냐 때는 서쪽이 더 저기압이 되고 막 이렇게 동서방향의 기압이 변하는 걸 남방진동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남방진동 지수라는 것으로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서태평양에 뭐가 있다 그랬니? 다윈섬이 있다 그랬니? 네. 동태평양은 타히티 섬이 있다 그랬지? 네. 타히티 섬의 기압에서 다윈섬의 기압을 뺀 것이 이거를 남방진동 지수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자,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일 때는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타히티 섬 오른쪽이 더 고기압이란 얘기지. 타히티에서 다윈을 뺀 게 플러스니까. 네. 그러면 타히티 섬이 기압이 더 높아. 동쪽이 더 기압이 높아. 무슨 현상일까? 라니냐죠. 동쪽이 더 고기압. 네네. 그리고 자 마이너스면은 이게 엘니뇨가 돼요. 근데 자 문제에서 이런 거 이게 남방진동 지수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 동태평양에 선생님은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해볼 테니까 봐. 동태평양에
해수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는 있지. 관측 수온에서 평균 수온을 뺀 것이 편차예요. 자, 봐봐. 동태평양이야, 동태평양. 동태평양에 수온 편차를 봤더니 관측한 수온이 평균 수온보다 더 높으면 플러스지. 네. 그럼 무슨 현상이야? 동쪽의 온도가 더 높아졌지. 엘니뇨잖아. 네. 네네.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게 아니요. 라니냐가 되지. 자, 근데 선생님은 동태평양의 수소온 편차야. 만약에 이거를 서태평양의 해수소온 편차라고 하면은 반대가 돼야겠지. 네. 그것도 이렇게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동쪽 어느 때는 동쪽으로 나오고 어느 때는 서쪽으로 나오고 반대로 네.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자, 동태평양의 해수 수온이 아니고 수위 편차야. 수위 편차. 바닷물의 높이. 자, 그러면 관측 수위에서 평균 수위를 뺀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 그림 그렸던 거 있니?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또 서쪽, 여기가 동쪽일 때 평상시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안 그렸네? 자, 네. 요거, 거기에다 그림 하나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요 그림이 하나 빠졌어, 요거. 그치? 요 그림 어디다가 안 그려요? 그려줬지, 아까? 네. 거기 오른쪽에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 네네. 그거 하나 그려놔야 돼. 선생님이 요거를 안 그렸네. 자, 이거 봐봐. 평상시에 동쪽의 수위는 여기지? 네. 관측 수위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높아졌지? 서쪽, 동쪽이. 네. 그럼 플러스가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죠. 마이너스가 라니냐지. 이해되니?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수위에서 라니냐 때는 이 수위에서 이걸 빼는 거야.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어때?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 다음에 네. 엘니뇨 때는 요거야. 그러니까 엘니뇨 때는 요 수위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더 오른쪽이 높잖아. 이게 바로 수위를 따질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라고 그려준 거예요. 알겠지? 근데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바람의 방향이 자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에 라고 해보자. 동태평양에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하면 뭐니? 서풍이 강하면 동태평양이 서풍이 더 강해. 엘니뇨죠. 동풍이 강하면 아니요. 라니냐가 돼요. 자, 여기 이거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걸 만약에 서태평양으로 바꾼다면 또 달라지잖아. 그래. 그 다음에 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언어를 한번 배워보자. 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말이 있거든. 엘니뇨 남방진동. 이 말이 뭔지만 배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읽어보면 돼. 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는 해수 수온의 변화지요. 네. 그치? 네. 자, 이 해수 수온의 변화인데 해수 수온 변화가 결국 뭐를 바꾸는 거야? 기압을 변화시키죠. 네. 기압의 변화를 가져와 대기 순환이 바뀌죠. 네. 자,
서로 연관돼 있다 이런 뜻이니? 네. 이거를 우리는 엘니뇨 난방기동이라고 불러요. 엘니뇨 난방기동. 진동이라 하는 거야. 또는 엔소라고도 해요. 엔소라고도 한다. 자, 엔소는 거기 봐봐. ENSO라고 얘기하죠.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뭐냐면, 자, 엘니뇨, 라니냐 이놈은 해수 수온의 변화를 나타냈지만 이 해수 수온이 결국 대기의 순환을 변화시켜서 대기의 고기압 저기압이 변하고 대기 순환 전체가 변하는 거를 엘니뇨 난방진동이라 한다. 이거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굉장히 잘 나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승훈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네. 거 있어? 근데 40쪽에 있잖아요. 40쪽에. 대서양에서 심층수나 이 그림에 어떻게? 네, 이게 그뭐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이 60도에서까지 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진 북대서양 심층이 약 1500, 4000을 이동해서 60도 S까지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네. 그래 거기 설명이 돼 있잖아. 설명.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림에 봐봐. 60도 S까지 올라가 버리잖아 위로. 네. 그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니? 적도 쪽으로 다시 표층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죠. 네. 그게 남극 중층수 위로 오르잖아. 음, 됐나요?